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창세로부터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고 예언을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만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8.15 해방 후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를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70년이 참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을 바벨론에서 풀어주시라고 말씀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려고 말씀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 마귀의 권세가 생지 70년이 찼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모든 해방이 이루어지는 원년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원수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 훈련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사람 국민연합 기도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시고 영광받을 줄로 믿사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임순학 종교님께서 나오셔서 개회를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우리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사랑 국민연합 제2018년도 광복 73주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8.15 구국 기도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1부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종욱 총재님 한국시민사회단체연합 이외에 많은 단체를 이끌고 계시고 640개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고종욱 총재님 나오셔서 광복 73년 대각성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주님한테 많은 데 받으십니다. 다음 주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에게 해방과 번영과 평화를 이토록 주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과 이민족의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정명과 정의를 향하신 긍휼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73주년을 갖게 해주시는 광복 기념일을 통하여 저희가 상고해야 할 주님의 뜻과 나아갈 바를 찾고자 하오니 말씀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님의 뜻만이 담겨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초대받으신 매우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 기독교 교단을 대표하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평신도님들께서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최고 지도자들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큰 단체의 대표와 임원들이 이 자리에 대거 참여를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계의 영적 아버지이신 목사님과 장로님, 강론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막중하고 귀중한 자리에서 무거운 짐진자의 책임을 느끼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어느 민족, 어느 국가나 독립한 날 광복절이 있고 이 날을 경축하며 뜻을 새기고 기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 엑소더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율절을 지키고 끝까지 계승해 나가죠.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도 광복절을 기리고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우리가 후손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 광복절을 계기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나아갈 바를 정하는 그런 날이겠죠. 오늘 우리의 가능성, 긍정적인 현실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과 현 시점에서 온 국민이 택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한번 제시해보고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세계 최장의 역사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조, 여러분 이조를 우리는 이시조선
이시조선을 우리는 지금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세계 민족에서 500년을 왕조로 지내온 국가나 민족이 그렇게 흔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한나라 항고조 유방이 건국한 한나라도 400년이었습니다. 우리 이조는 500년을 왕조가 이어 물론 위기에 처하고 침공을 받아서 정말 아주 정말 전 국토가 유린되고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건 인간과 인류 사이의 질곡의 역사고 어쨌든 500년을 유지해온 우리 이조 왕국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고종 황제 결국 그 짧은 제국은 일제에 합병을 당하고 말았지만 500년 동안을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생각을 못했던 제국을 선포하신 분이 고종 황제예요. 아들들이 세자가 아니라 전부 왕이었고 며느리들이 왕비였습니다. 전부. 그런데 세계 열강들과 그 세계 정세에 의해서 소련하고 국교를 잘 맺었죠. 그리고 우리 그 조선시대 군대가 소련 군이고 소련 군복이고 소련 무기 총이었고 그랬죠. 돈스코이호가 일본 배들이 일본 전함이 기습적으로 6, 7척이 숨어 있다가 독도 밑에서 기습을 해서 격침시키는 바람에 그리고 또 러일 전쟁에서 소련이 패하는 바람에 우리가 식민지가 됩니다. 소련이 이겼다면 세계 역사가 달라졌죠. 대동아 전쟁과 2차 대전은 독일과 함께 일으키는 것이 소련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합병당한 다음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나 식민지가 되면 항거하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독립운동과 독립군이 창설되고 이렇게 일제 우리가 대항하는 민족도 오십니다. 근데 우리 해방은 전적으로 미국 때문에 된 거죠. 100% 미국 때문에 됐다고 봐야죠. 미국이 일본에게 승전하지 않았으면 일본 천황이 함상에서 그 항복 선언을 하고 선언문에 서명을 하죠. 그 순간 그냥 독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번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카이로 선언이라고 2차 대전 시에 카이로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체스 총통 이렇게 모여서 카이로 협정을 맺을 때 장체스 총통의 발의입니다. 발의는 그분이 발의를 해서 거기에 카이로 선언의 특별 조항이 작성돼서 삽입이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자유 독립 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독립되기도 전에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된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최초예요. 1945년 포츠담 회담에서도 이 조항은 다시 확인이 되고 그대로 원문이 그대로 삽입이 됩니다. 6.25 당시 유엔 안보리가 6.25 남침 인민군 북한 공산당이 기습 남침을 했을 때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되죠. 그때 위험불중소 5개 상임이사국이 열려서 유엔 파병을 결의하는데 한 나라만 반대 거부권을 행사해도 안 되는데 그때 소련이 불참을 하죠. 정말 참 기적과 같이 러시아 지방에 무슨 비가 옵니까? 근데 폭우가 쏟아지고 공항이 다 깨져버리고 비행기가 절단이 나서 소련 대표가 뜰 수가 없어서 위험불중 이렇게 네 나라가 파병 결의를 만장일치해서 유엔군은 파병되고 우리나라는 보전이 되죠. 사실 우리가 승전한 거 아닙니까? 여기 그때 당시에 연세가 많은 분들, 전대 참여하신 분들은 압록강까지 진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8선이 그어지는 바람에 정말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내려왔죠. 근데 아이러니컬한 역사는
인간의 역사나 세계 국제 간의 역사나 그때 그 장개석 총독이 상임이사국에서도 한국을 위해서 노력 많이 했죠. 여기 저와 비슷한 분들이나 제 선배님들은 아실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다음에 우리 장개석 총독을 고마워하고 진짜 존경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사실 아닙니까? 근데 세월이 흐르고 중국이 이제 미국과 국교가 수립되면서 한국과도 국교가 수립이 될 때 우리가 그 은인의 나라 대만 대사관을 폐쇄해버리죠. 진짜 쫓은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외교부에서 대만에는 대사가 아니고 그때 이후 26년 동안을 한국의 외교부 과장급이 대표로 나가 있고 대만에서도 자유중국에서도 대표가 동아면세점 그 건물 6층에 대만 대표부가 들어와 있죠. 이 배은망덕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근황을 한번 문제점,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저나 한국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을 한번 짧은 시간에 제가 나열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국이 어떻습니까? 탄핵으로 지금 정권을 잡은 여기 지금 통치권은 전직 대통령을 지금 장기 언덕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지고 있고 또 그 전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부정비리라는 항목으로 감옥에 지금 넣어놓고 있는 상태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구성과 성향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긍정적이고 이렇게 호감을 가지는 대하고는 좀 반대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심히 우려를 받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국정 전반에 걸친 나라 운영이 이제까지는 보지도 못하던 자유민주주의와 합헌국가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보지 못하는 정책들이 눈만 뜨고 날만 새면 쏟아져 나오죠.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고 어려움을 겪고 청년 취업진과 이런 사람들이 수십만, 백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실제 그 사람들을 돕자고 한 것이 반대 현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업주나 이 알바생들이 이중계약서를 쓴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신문에 난 걸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큰 면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가짜 계약서를 상호간에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풀출대로 해놓으라고. 중소기업은 주 50시간 근무를 되고 정말 굉장히 어려워서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직원들도 실제 공급은 줄어들어서 집에 가지고 들어가는 공급 봉투는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대기업은 어떻습니까? 정권을 잡자마자 정말 대기업 전부 다 손을 보고 말이죠. 이렇게 돼서 그냥 대기업이 잘 나가게 하면 정치하고 정권 잡은 사람들도 참 편하고 굉장히 유리할 텐데 저희들의 논리와 사고방식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 통치권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원전, 오석철 기술, 철강 기술, 통신 기술, 선박 기술 세계 최강인데 지금 그냥 다운되고 있죠. 원전 기술 세계에서 우리가 선두 국가였고 원전 수출 아주 전 세계에 우리가 석권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원전을 이제 참 손을 띄고 제2의 에너지, 제3의 에너지를 지금 다시 이제 개발하는데 자동차를 타고 잘 달리는 그러한 현실과 세계에서 마차를 다시 타고 자동차 전부 퇴출시킬 테니까 마차를 부활시켜라. 마차 공장을 전국에다 지금 짓는다는 것은 똑같은 예로 이건 무슨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저께 조선일보를 보니까 한국 최대 우량기업 한전이 탈원전 불과 1년 만에 상반기 적자만 1조 원 적자 구덩이에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적어 나왔습니다.
김대중 조선일보 논설을 본이 기고한 건데 저는요 그 내용은 못 읽어봤어요. 왜냐?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제목, 활짝 큰 제목만 제가 좀 발췌를 해봤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김대중 고문이 민중 권력 강화, 반대기업, 복지정책 확대하는 이 정권이 꼭 망한 베네수엘라 뒤를 따라가고 빼닮았다. 10년이면 강산도 망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 불과 10년 만에 거지 나라, 물가가 100배, 1000배. 세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아니 물가가 1000배 이상 올라, 어떤 거는요 10,000배도 올랐어요.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한 달 일을 하고 봉급을 받았는데 쌀 한 주먹이에요. 그 돈 가지고 가서. 저는 그 세세한 얘기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김대중 고문이 우리의 10년, 그리고 100만 명이 자국을 탈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 100만 명이 조국을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의 10년 뒤가 두렵고 무섭다. 이렇게 썼습니다. 군대 문제, 국방 문제 어떻습니까?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군사훈련과 미사일 개발에 그리고 핵무기 개발에 조금 더 변함이 없이 배로 늘려서 하고 있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방송 신문에 나오고 전 세계가 그 위성으로 찍은 대로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권을 잡자마자 병력을 감축하고 일부 전투부대를 해체하고 교육기관 단축, 훈련 중단, 방어벽 철거, 대북방송 중단, 확성기 철거, 경계선 방어와 경계하는 철조망 이동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평화로 가는 방법의 결과가 정말 좋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중동 지역의 난민들이 지금요, 여러분 사실 물밀듯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삼삼오오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당한 사람의 숫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국방 문제보다 더 우려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반군, 중동전쟁의 반군이 상당히 섞여 있다는 그런 정보도 있죠. 영국이, 독일이, 불란서가 거의 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받아들였죠.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노동력에 도움이 되니까 받아들였는데 몇십 년이 아니라 불과 5년, 10년 만에 그 나라들이 지금 망국으로 가고 있어요. 불란서, 우리 4.19 같은 테러가 한 번도 일어납니다. 불란서 경찰들이 다 도망가요. 경찰차 다 뒤집어지고. 신문에 그대로 전면 그냥 아주 엄청난 그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송은 그런 거 안 하죠. 한국에서는. 영국은 기독교 국가, 청교도 국가, 영원히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교만한 표현이었죠. 상당히 교만한 표현이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망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인이 10%에서 15%예요. 기독교 교회가 다 문 닫고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되냐? 거기 중동 지역에서 난민으로 흘러 들어왔던 사람들이 세력이 형성되고 경제를 장악하고 무서운 무슬림 신앙으로 그 사람들이 다 해서 영업집, 술집 그 사람들의 사고는 그 다음에 늘어버립니다. 영국의 현실입니다. 거기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나는 한 20%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옵시다.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회가 많은데. 유럽이 다 그래요. 지금 익산시의 왕궁면에 50만 평의 이슬람 할랄 식품 공장을 지금 그렇게 말이 많고 반대하고 그리고 중단하고 했던 게 지금 급속도로 최근에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할랄 식품 공장 50만 평입니다. 익산시 왕궁면에 무슬림 사원, 무슬림 병원, 무슬림 학교, 무슬림 아파트 등이 지금 건축되고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과 일꾼들이 한국인들이 아니라 여기 남아있는 무슬림 중동적 사람이 다 불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착하고 이게 바로 미국의 순식간에 오늘 눈 깜짝했어요. 그 10년이요. 여러분 10년 전이 눈 깜짝할 수 있는 점 이게 참 이거는요 국방문제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보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가 물리쳐야 될 사안이고요. 대한민국 이혼율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도 2017년 작년에 결혼을 26만 가정이 결혼했는데 이혼이 16만 6천 가정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동성애 문제, 인권법, 이게 지금 국회를 통과한 항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입니다. 국회의원들 숫자가 300명인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공식적으로 제가 100명이 넘습니다. 약 150여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추정을 하는데 도대체가 예수를 믿는 국회의원들이 어디 갔단 말입니까? 한 명의 국회의원이 순교적 정신으로 이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고 저지한다면 통과 안 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순교 정신으로 한 명의 국회의원이 기독 국회의원이 막는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이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요 도대체 이상한 집단이에요. 이 가족법이라는 게 김영삼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수십 년 전에. 그거 만들고 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요.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나라, 가장 인륜과 윤리가 모범이었던 대한민국은 상산조각이나 가족과 형제 이게 깨져버렸어요. 부모만 세상 말로 죽으면은 부모만 파괴하면은 자식은 그냥 그 순간부터 원수고 죽기 전에 그 치열한 머리 싸움과 그 대책들 초가집 남겨놓고 죽은 부모가 있으면 초가집 남겨놓은 그 자식들은 초가집 가지고 싸우고 기와집 남겨놨으면 기와집만큼 싸우고 빌딩을 남겨놨으면 빌딩 덩어리만큼 전쟁이 벌어지고 전답과 토지와 산과 대지를 남겨놨으면 뭐 대단합니다. 그 정말 전투를 방불하는 결국은 전부 형제들이 아니라 원수들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이게 서울에서부터 저 섬까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이즈 환자 한번 여러분 에이즈 환자가 2016년도 보건복지부 발표가 14,000명입니다. 이 작년 재작년에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1,514명. 이들의 진료비, 에이즈 환자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되는 진료비가 노인 20만 명 환자의 진료비보다 많습니다. 액수로. 이걸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비슷한 걸 나열할 수 없습니다만 또 이 시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8.15 73주년을 맞이하고 이 뜻깊은 날 지금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남대문에서 서울역에서 청계천 입구에서 여의도에서 그리고 대구 부산에서 포항에서 그 외 지방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구국을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 태극기와 성적을 들고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만입니다. 몇만 명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오늘 같은 날은 한 40~50만 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인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년여에 걸쳐서 한 주도 걸리지 않고 모였어요. 평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40~50만 명, 30만 명은 매주 토요일이었지만 한 20만 명만 해도 1년에 50주를 잡아봅시다. 1,000만 명이에요. 2년이면 2천만 명이 모여서
고함을 지르고 나라를 건지자 오만 구호를 외쳤는데 그 결과가 뭐 있습니까? 여기 이 존경하는 영적 아버지, 영적 부모님들과 그 장로님들 그리고 지도자님들 이 자리에 미스바 성회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우리 조국을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어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국경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국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스피노자의 그 말과 같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한번 지금 빨리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를 근절하고 퇴치해야 됩니다. 부정부패, 공직자의 부정부패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기록될 만한 참 부끄러운 우리나라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고 세계 으뜸인 게 많지만 부정부패와 범죄, 단연성도 정말 부끄러운 선두입니다. 작년에 176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국가 청년들을 우리 조사했는데 한국이 51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300개 국가라면 100등이 훨씬 넘어갑니다. 굉장히 부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100점 만점에 국가 청렴도가 54점, 낙제. 50점 되면 하나 낙제죠. 낙제 받은 거예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과 번영을 이루면서 동반해서 성장한 부패와 범죄.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나라를 망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에 이유합니다. 부패 청산과 함께 범죄 퇴치 없이 정비돼서 나가야 할 국제적 과제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사단법인 범죄 퇴치운동본부 우리 윤 대표님 오셨죠. 어디 앉아 계신지 한번 손만 이라도 들어봐 주세요. 잠깐 좀 나오세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가 갈등과 양극화 때문에 국민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과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정치발전과 모든 분야의 진도를 그냥 붙잡고 있는 걸 느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제도권에서는 할 수 없는 걸 느끼게 해주시고 건전한 NGO가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셔서 평생 시민운동하고 제 나름대로 모여한테 말씀드리지만 사회나 나라만을 위한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34개 늘 같이 동참하는 단체 대표들한테 호소했더니 깃발만 들읍시다 들으세요. 그래서 국민화합과 대통합이라는 큰 제호 아래 한국시민사회단체연합이라는 단체를 출범했습니다. 34개 단체가 출범했는데 출범식이 끝난 날 가입한 단체가 한 100여 개 단체 가입했고요. 그 후 1년에 100여 개, 150개 단체씩 돼서 금년 초에는 600개 단체였는데 지난번에 제가 부패방지 국민운동 청년합에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50개 단체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650개 단체가 됐습니다. 이 650개 단체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250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이 단체들은 국민의 안전과 어려운 계층, 사회적 약자, 노년층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특별히 뭐든지 따뜻한 사회를 분위기를 조성해서 화합과 통합에 기여를 하는 그러한
이미지와 그러한 내용을 순서로 해석했고요.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단체가 이렇게 동참을 했고요. 그러는 중에 사단법인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과 손을 잡고 300개, 그중에 300개 단체가 거기에 동참을 해서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에 지금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30만 명입니다. 많은 숫자죠. 전국에 읍면 동단위까지 조직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윤 대표가 하고 있는 사단법인 범죄예방운동본부, 범죄퇴치 예방운동본부가 그 길로 나갈 겁니다. 한국시민사회단체나 그리고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 그리고 윤 대표가 하는 사단법인 범죄예방퇴치운동본부 같이 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쪽으로 제가 나가겠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측면과 안정과 발전의 가능성을 한번 우리가 짚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삼성을 비롯해서 현대 LG, 롯데, 뭐 이런 SK 뭐 이런 대기업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요 4,000개 그 이상이 존재합니다. 4,000개가 아니라 10조 원이면 전부 글로벌 기업이 되죠. 글로벌 기업이 4,000개 이상이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한국의 국민들만이 아니라 세계인을 위해서 생산을 하고 건설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석권하고 세계 시장 1위를 점령하고 있는 제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식품, 라면, 과자류, 음료, 철강, 건설, 조선, 심지어는 우리가 초음속 전투기까지 생산하고 수출했지 않습니까? 예. 책임선이라고 해서 남북과 북극의 수만 년, 수억만 년 그 얼음이 삼성에서 만든 쇠빙선 거대한 배가 지나가면 그 얼음이 녹아 없어지면서 그 거대한 배가 갑니다. 두바이 등 세계 고층 빌딩 100층이 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120층, 130층 되는 빌딩에 한국 기술과 우리 감리를 받지 않으면요 착공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위기에 가장 강합니다. 부지런한 것은 세계 최고. 유태인들이 사업을 하고 장사하는데 한국인이 개종을 하면 유태인은 그냥 빨리 보따리 싼다 하지 않습니까? 교복력 세계 최강. 가장 뜨거운 지역에서 가장 혹한 지역에서도 한국 사람은 모든 일을 했죠. 그리고요 외환